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엔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 버전은 이제 디엔서 프로 7인데 이전 버전과 이번 버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엔서 프로의 각각의 기능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는 이제 디엔서 프로 7을 적용을 시키고요. 아래쪽에는 제가 6 버전을 이제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기본값은 이렇게 꺼주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이전 버전 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버전이 되면서 이 필름 디벨로퍼라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필름 그레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기본 프로파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전 버전을 보게 되면은 뭐 할레이션이나 볼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필름 그레인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다 이제 커스텀으로 세팅을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프로파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적용을 시키고 쓸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이제 이런 필름 데미지라는 이런 부분도 생겼고요. 다빈치 리졸브에도 이 필름 데미지가 있는데요. 그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사용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변경된 거를 보여드리고요. 빠르게 세부적인 기능 아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엔서 프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이쪽에 보면 여기 프로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필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왕년에 좀 필름으로 촬영을 하셨거나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설레는 값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필름은 접해보지 못하시고 디지털로만 이제 촬영을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필름으로 촬영하는 거를 이제 즐겼던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몇 가지 필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좀 많이 유명한 코닥 포토라 필름도 굉장히 유명해요. 인물 촬영 필름으로 좀 유명하고요. 인물의 이제 피부의 그런 표현을 아름답게 표현해 준다고 해서 유명한 필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울트라맥스 400도 유명한 필름입니다. 발색이 굉장히 좋은데 게다가 좀 저렴한 비용이어서 인기가 많은 필름 중에 하나고요. 코닥 프로 이미지 100, 이것도 많이 쓰이는 그런 필름입니다. 그리고 뭐 후지 기록용 100,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프로비아 100은 이제 슬라이드 필름인데요. 슬라이드 필름답게 이제 색의 표현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코닥 액타라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도 진득한 색을 표현해 주기로 유명한 그런 필름 중에 하나입니다. 고가 라인의 이제 필름이고요. 그리고 코닥 골드 200, 이 필름도 인물 사진에도 좋고 풍경 사진에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필름 중에 하나고요. 코닥 컬러 플러스, 이런 필름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필름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시네스틸 800T라는 필름이 있습니다. 자, 이 필름은 이제 영화용 필름이고요. 이 필름은 텅스텐 필름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800T에 붙은 이 T가 텅스텐을 의미하고요. 인공 조명 아래서 찍었을 때 최적의 결과물을 내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진 그런 필름인데요. 코닥 비전 3 500T, 이 필름도 영화용 필름이고 많은 유명한 영화에서 이 필름으로 촬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유명한 필름이고, 자, 이런 필름도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흑백 필름으로 뭐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포드 필름도 있죠. 흑백용 필름이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저희는 이제 필름 값을 내지 않고 마음껏 이런 필름들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보게 되면은 푸시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3단계에 걸쳐서 미묘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각 필름별로 좀 다르게 작동되니까요. 원하시는 필름이 있으시면 적용시킨 이후에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면서 원하는 값이 나오면은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디엔서 프로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그리고 이 필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내셔서 워낙 이제 필름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필름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디엔서 프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좀 접근하고 시작할 수 있는 괜찮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씩 이 필름들을 찾아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인기를 끌었는지, 주로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필름 디벨로퍼 이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디벨로퍼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현상액을 말하는 거예요. 35mm 이제 네거티브 필름의 경우에 외부에 보게 되면은 프로세스 C41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현상액을 말합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값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컨트라스트 부스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보신 다음에 이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값을 위로 올리면은 대비가 굉장히 강해지고, 내리게 되면은 대비가 약해지죠.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밝은 영역의 면적이 넓어지고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넓어져서 각각 더 어둡게 더 밝게 보이면서 이렇게 대비가 강해지는데, 저희가 이제 대비를 좀 확보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이 컨트라스트 값을 이렇게 움직여서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컨트라스트 값을 움직여 주면은 이렇게 S커브 형태로 이제 대비를 얻게 되는데, 부스트는 이쪽에 있는 컨트라스트 값과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S커브가 아니죠.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 커브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래쪽에 감마 컬렉션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변화가 생겨요. 좀 극단적으로 좀 확 눈에 띄게 보기 위해서요, 이 값을 최대한 이렇게 좀 더 많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이런 상태였는데 감마 컬렉션 값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웨이브폼이 표시가 되는데,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이미지, 영상의 이미지를 좀 밝혀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커브에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좀 밝혀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브폼이 변화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감마 컬렉션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미지 전체가 이제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대비는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정보가 손실된 이 부분의 궤조를 펴서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전체로 감마 컬렉션을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미지를 좀 더 밝게, 이미지를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컨트라스트 값을 저희가 아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대비를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감마 컬렉션의 값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맥시멈 값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부스트를 움직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더 밝게, 이미지를 좀 더 어둡게 만드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커브에서 이렇게 커브를 들어 올리고 낮추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요, 컬러 세퍼레이션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이제 밝기가 다르다는 거는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 스코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채도가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스킨톤 인디케이터가 이제 켜져 있으니까 지금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꺼주도록 할게요. 가운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 포인트죠.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채도가 강한 거고, 화이트 포인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약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 값은 이제 100인데요 이 100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값을 낮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특이하게 작동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죠?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컬러 세퍼레이션 값을 쭉 낮추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보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직선 상태의 값이었는데,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채도가 낮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채도가 낮아진 이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지금 위치가요. 자, 여기고요. 점점점 옆으로 가게 되면은 채도가 가장 낮은 지점, 바로 여기죠. 여기가 굉장히 채도가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쪽 아래쪽에 웨이브폼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보시면은 채도가 낮아진 이 지점을 보게 되면은 웨이브폼 상에서 보게 되면은 768 인근이 되죠. 그러니까 밝은 영역의 색상의 채도가 낮아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채도가 별로 낮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은 어디죠? 부근이 512 부근이죠. 그러니까 미드톤 영역의 색상의 채도는 별로 낮아지지 않았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밝은 영역에 있는 색상의 채도는 많이 낮아졌는데 미드톤 영역에 있는 색상의 채도는 많이 낮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또 옆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채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 있죠? 128 부근에 있죠.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에 있는 색상의 채도가 낮아진 겁니다. 이 컬러 세퍼레이션은요, 그러니까 미드톤 영역 안에 있는 색상의 채도는 별로 낮추지를 않고요, 어두운 영역, 가장 밝은 영역에 있는 색상의 채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자주 봤었는데, 어디서 봤냐면은 루미넌스 세츄레이션 커브를 사용을 해서 밝은 영역의 채도를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에 채도를 낮춰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썼었는데 이와 되게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러 부스트는 좀 간단한 건데요. 채도를 좀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채도가 감소하고 채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부스트는 그냥 채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살짝 특징이 있긴 있어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다른 클립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부스트를 이렇게 움직여 줄 건데 좀 재밌게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포인트들이 채도가 높은 부분이고 이런 포인트들이 좀 채도가 낮은 부분인데요.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살짝 곡선이 생기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채도의 부분과 저채도의 부분에 약간의 편차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이쪽 아래쪽에 새추레이션 값이 있고요. 여기에 컬러 부스트가 있습니다. 둘 다 채도를 확보하고 혹은 채도를 빼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새추레이션 값은요, 채도가 높은 부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요, 채도가 낮은 부분에는 좀 영향을 덜 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와 반대로 이 컬러 부스트 값은요, 주로 저채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식으로 채도를 컨트롤합니다. 이번에는 필름 컴프레션 파트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디엔서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은 이제 디지털로 촬영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필름으로 촬영된 건데 네거티브 필름으로 촬영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노출 오버가 되었을 때, 촬영했을 때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크리핑돼서 데이터가, 정보가 손실되는 디테일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영역이 이제 클리핑돼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정보가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 값이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 인물을 보게 되면 빛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반사가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영역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프레스를 가해서 이렇게 압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을 파악할 때 이런 영상으로 했을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미지로 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필름 컴프레션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영역에 이렇게 프레스가 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영역을 프레스를 가해서 미톤 영역 쪽으로 살짝 프레스가 가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을 값을 조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레스의 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화이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스를 가한 상태에서 화이트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프레스 가해졌던 영역을 어느 정도 이제 원복을 시켜줘요. 자, 원복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마치 가장 밝은 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 이미지에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은 대비가 살짝 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대비가 강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의 값을 낮춰주게 되면 원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대비가 살짝 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값을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원래 1023에 화이트 포지션이 있었는데 지금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가장 밝은 곳이 좀 어두워졌기 때문에 대비가 그로 인해서 좀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소프트해졌다,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톤 레인지라는 값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값을 낮춰주게 되면 프레스를 거의 안 간 것처럼 되고요. 100을 주게 되면은 맥시멈의 프레스를 가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프레스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톤 레인지로 맥시멈 값을 넣어도 지금 이렇게 가장 밝은 부분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화이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조금 더 강한 대비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좀 소프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컬러 덴시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일단 적용시켜 주고요. 컬러 덴시티 값을 움직일 때 이 벡터 스코프 부분에서 어디가 주로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좀 많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가 어딘지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하이라이트 영역에 있는 컬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는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컬러죠. 자, 그러니까 웨이브폼상에서 이쪽에 위치하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컬러 덴시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네거티브 필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노출이 많이 된 영역의 채도가 낮은 특성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두 포인트 중에 더 많이 움직이는 거는 옐로우 포인트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옐로우 컬러의 이제 밝기가 사이언 컬러보다 더 밝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영역의 채도를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노출이 많이 된 하이라이트 영역의 색상의 채도를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팬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일단은 적용시켜 주고요.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를 조절하는데 정보가 날아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을 조절해 주실 때는 늘 주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로 이제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를 조절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크러싱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이트 포인트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래핑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엔서 자체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늘릴 때도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컬러 헤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값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색상을 컨트롤하는 기능인데, 지금 어디에도 이제 이 기능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데이터들이 없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컬러 헤드인데요. 이게 왜 컬러 헤드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능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디엔서를 쓸 때는 이제 필름 룩을 구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날로그로 이제 현상 인화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온 게 이제 디엔서기 때문에 이 컬러 헤드도 실제로 아날로그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이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게 이제 컬러 확대기라는 이제 기기예요. 자, 이 기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위에 이제 보시는 부분이 컬러 헤드고요. 가운데 이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이제 지지대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판 같은 게 이제 보드인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그 컬러 헤드 부분에요, 이제 네거티브 필름을 이렇게 끼워요. 자, 끼운 다음에 이제 빛을 이 필름을 통과시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빛을 쏴줍니다. 이 컬러 헤드에는 렌즈도 달려 있어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 빛을 필름을 통과시켜서 아래쪽으로 이제 조사를 시키는데, 이 보드에다가 원하는 크기의 이제 인화지를 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필름을 통과한 빛이 인화지에 닿아서 인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져보는 그런 사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이제 확대기는요, 흑백 필름용이 있고 이제 컬러 필름용이 있습니다. 근데 컬러 필름용에는 이 헤드에 CMY 컬러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Y 필터에다가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수치를 올려가면서 이제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노란색이 강해지는 이제 그런 사진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마젠타 색상이나 사이언 컬러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높이면 해당 색상의 이제 농도가 짙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게 이 컬러 헤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CM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주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이네이블 시킨 다음에 이렇게 시키면은, 그쵸, 옐로우가 적용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젠타 색상을 추가하면 이미지에 전반적으로 이제 마젠타가 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진짜 이 세 개의 값이 이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풀어 주시면은 각각의 슬라이더를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 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의 색상의 톤을 따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프리졸브 익스포저 값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사진을 띄워드렸었잖아요, 이미지를요. 자, 그걸 한번 더 띄워드려 보면은 이 이미지의 이제 밝기를 결정할 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인화지에 빛을 얼마나 노출시키느냐
데이터가 이제 노출을 좀 결정하는 건데, 그걸 노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용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빛을 그 노광시키는 비율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낮춰주게 되면은 그 노광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시키면은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값은 100이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임팩트 값은요, 투명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결과 값을요, 아래쪽으로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아예 제로가 돼서 투명해져서 아예 보이지 않고요, 점점 이렇게 섞어주면은 위에서 만들어준 효과가 이렇게 50%의 비율로 섞이는 거고, 100을 주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도 값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프린트 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프로파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코닥 2383 이런 것도 있고, 안에 이제 광택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영화에서 쓰였던 이제 3513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일단은 적용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코닥 2383 같은 경우에는 뭐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뭐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광택 선택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디엔서에서 이 프린트 파트를 다룬 정보들을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유명하다 정도로 넘어가고, 좀 모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필름룩을 표현할 때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립을 좀 바꿔서 다른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적용시켜 주고요. 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유명한 코닥 2383 적용시켜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S커브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촬영본에 LUT를 적용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S커브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 카메라 회사마다 고유의 이제 S커브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커브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걸 한번 또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걸 선택해주면은 다시 플랫해지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3513을 선택을 해주면은, 자, S커브인데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2383이 안부가 조금 더 약간 강조되는 그런 S커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택을 해주면, 자, 이 값은 이제 역 S커브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그냥 대충 감으로 이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 이제 노출도 할 수 있고, 대비를 컨트롤한다던가, 그 다음에 채도를 컨트롤하는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게 움직이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출을 한번 바꿔보면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이 대비를 컨트롤하는 이 값도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값을 주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가장 어두운 안부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회색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좀 급격하게 꺾여서 좀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컨트라스트를 컨트롤하는 값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현상을 하는 현업에 계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네요. 디엔서의 대비를 컨트롤하는 값과 굉장히 좀 특이하게 움직인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츄레이션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꾸게 되면은 이 값은 굉장히 간단해요. 원래 다빈치 리졸브에 이 세츄레이션 있잖아요. 이 값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 그레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필름 그레인은 기존에 다빈치 리졸브에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프로파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커스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 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8mm, 16, 35, 65mm 이제 위로 갈수록 해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레인도 이제 굉장히 고와지는데, 이제 감도는 50, 250, 500으로 가면서 그레인은 굉장히 이제 거칠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적용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레인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기존에 확대를 하면은 이제 그레인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 여기로 선택을 해주면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그레인이 굉장히 고와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ISO를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감도를 올리면은 점점 이렇게 이제 그레인이 강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커스텀으로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뭐 그레인의 사이즈, 이제 양, 그다음에 이제 해상도 이런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아셔야 될 값들 중에 하나가 와러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레인을 적용시킬 때 주로 이제 안부가 많은 영상에 너무 그레인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노이즈처럼 보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섀도우를 줄여주게 되면은 섀도우 톤 부분에 이제 그레인을 줄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미드톤 영역을 컨트롤해주면은 이제 미드톤 영역에 그레인의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필름 그레인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아실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의 필름 그레인도 이 기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크로마는 컬러 노이즈 같은 거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컬러 노이즈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낮춰주게 되면은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높여주게 되면은 좀 많이 심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인은 많이들 아시는 값이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레이션입니다. 헬레이션 값은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는데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헬레이션이 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반사되는 가장 밝은 부분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프로파일 돼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값은 35mm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요. 8mm로 바꿔주게 되면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헬레이션이 좀 이렇게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좀 높여주게 되면은 헬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잘 보기 위해서 이제 8mm로 세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반사된 거, 자, 이런 스틸에도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에 헬레이션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고 이런 마스크에도 들어갔네요.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겠죠, 쓰실 때. 그래서 이제 좀 헬레이션을 사용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예전 버전처럼 이렇게 커스텀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 값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오죠. 지금 헬레이션이 들어갔는데요. 크게 보기 위해서 쿨 디퓨전 값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좀 키워줄게요. 위에 이제 소스 리미터 값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밝은 부분 낮춰주게 되면은 그 레인지가 넓어져서 좀 덜 밝은 부분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게인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대비가 높은 곳에 헬레이션을 줄 것인가 아니면 대비가 좀 낮은 부분에도 헬레이션을 적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값인데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보시죠.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높은 곳에는 헬레이션이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헬레이션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대비가 낮은 부분에도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프트니스 값이 있는데요. 낮춰주게 되면은 그 부드러움 정도가 좀 낮아지고요. 높여주게 되면은 좀 더 소프트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전의 값은 이렇게 작동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이 광원의 면적에 따라서 이제 면적이 적은 곳에는 소프트니스 값을 낮추면은 이제 헬레이션이 좀 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버전업이 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부드러움 정도를 컨트롤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디퓨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낮춰볼게요. 그리고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헬레이션이 들어가면은 이제 광원의 이제 외곽 부분으로 주로 헬레이션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광원의 안쪽으로도 헬레이션이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강도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값을 낮춰준다고 해도 헬레이션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 값을 움직이면은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 값에서는 지금 보시면 지금 레드톤에 가까운 이런 글로우가 보이고요. 안쪽에 좀 약간 노란색의 이제 글로우가 보이는데 보시면은 안쪽에 있던 이 노란색의 글로우가 값을 0으로 만들게 되면 아예 사라지죠. 그리고 값을 점점 높이면은 안쪽에 있는 헬레이션의 글로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값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예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은 위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불투명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레이션 값을 적용시켜준 값을 이런 식으로 아예 투명도를 줘서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점점 이렇게 믹싱해서 섞을 수 있고
마스크 모드를 클릭하면은 지금 다빈치 리졸브, 기존의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할레이션처럼 이렇게 마스킹된 상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된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 디퓨전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인사이드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낮춰주게 되면은 거의 안 들어가죠.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 기존의 할레이션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다빈치 리졸브의 할레이션이 좀 더 우수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디엔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거의 3시간이 넘어가고 있네요. 슬슬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편집을 하게 되면 몇 분으로 줄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혹시 이제 편집한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긴 영상을 누가 봐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아직 설명 못 드린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볼륨이라든가 필름 데미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이제 설치해서 한번 보게 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디엔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은, 아마 이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필름룩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로망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디지털 환경에 놓여 있고요, 물론 지금도 아날로그 필름으로 직접 찍어서 하는 영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렇게 뭐 필름으로 촬영을 한다던가 그걸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디지털로 찍더라도 컬러리스트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 게 보통 이런 필름 효과를 내주는, 필름 느낌을 내주는 에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디엔서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엔서는 굉장히 좋은 필름 에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쓰면서 느끼는 점은 필름을 현상하고 인하하는 그런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프로세스를 잘 옮겨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필름의 프로파일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가지 필름들, 제가 이제 여러가지 필름 에뮬레이션을 써봤는데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 좀 실망한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썼던 필름들은 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막상 그 필름을 적용을 시키면은 그 느낌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디엔서에 있는 이 필름 프로파일을 제가 적용시키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필름의 느낌이 나서 좀 만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기능들도 아날로그 환경에 프로세스를 잘 옮겨 놓은 것 같아서 만족하는 그런 필름 에뮬레이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격이 꽤 높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한 55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영상을 상업 활동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값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넣으려고 좀 애를 썼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녹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엔서에서 저한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10% 할인될 수 있는 구독 코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그 코드를 이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 디엔서 프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무료 버전을 일단 받으신 다음에 직접 써 보시면서 지금 이 기능들이 얼마나 이제 본인 영상물에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필름룩을 표현하는데 충실한지, 효과가 만족스러운지, 이런 자세한 부분들 꼼꼼히 따지신 다음에 제 영상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다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편집을 최대한 한다고 해도 영상 길이가 꽤 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